안녕하세요. 안될가게 언박싱 사이언스 꽁질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초최신 과학연구 논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언박싱 사이언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초최신 과학연구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논문이 무려 임팩트 팩터 41.577의 가장 유명한 논문 중 하나죠. 바로 네이처에 게재가 된 논문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논문 게재일을 보시면 2017년 3월 30일,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좀 지난 논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논문들 중에서는 상당히 신뢰 높고 실린 것 중에서는 가장 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논문을 작성한 제1저자와 교신 저자가 모두 중국의 과학자분들, 그것도 중국의 칭화대 과학자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칭화대가 어떤 대학이냐면 주요 논문으로 노벨상 수상자분들 뿐만 아니라 시진핑, 후진타오, 시진핑, 그리고 시진핑 주석 등이 나온 대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 중국에서 바라본 미세먼지의 문제,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 제목을 보시면 Transboundary Health Impacts of Transported Global Air Pollution and International Trade, 즉 국가 간의 미세먼지 오염과 그와 연관된 국제 교역이 건강 문제에 미치는 연고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 그 중에서도 전문 용어로 PM2.5라고 불리우는 초미세먼지는 자의 눈금보다도 400배나 작은 아주 쪼맨한 먼지들을 일컫는데요. 자, 이런 초미세먼지는 대기오염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들인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뇌졸중, 폐암,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과 같은 이런 조기 사망의 무려 9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해결이 시급한 대기오염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언박싱할 이 논문으로 돌아가서 네이처에 게재된 바로 이 미세먼지 논문, 여기 요약문을 보시면 일단은 2007년의 데이터 통계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시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2007년 한 해에만 무려 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기대되는 수명보다 일찍 조기 사망한 인구수가 무려 340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에 30%나 되는 100만 명 정도의 조기 사망자가 바로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참,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 및 수출국이자 미세먼지 발생국이 낳은 폐해일까요? 참으로 안타깝기 전에 바로 이 포인트를 살려서 이 중국의 연구진들은 논문을 통해서 바로 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의 원인 중 하나로 국제 교역의 원인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공장들의 낮은 제조 비용과 인건비들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이런 선진국들이 각국의 소비를 위해 중국에서 많은 것들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 자, 그럼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발생된 주변국들의 조기 사망자 수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해 중국 국민들이 조기 사망한 비율은 9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된 조기 사망자 수의 40.5%가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게 정확히 이 논문에 나와 있네요. 근데 이 통계가 연평균인 것을 생각해보면 1년 365일 내내 이 미세먼지가 나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초미세먼지 나쁨이라고 하는 날에는 중국에 의한 미세먼지의 영향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해 중국에 영향을 끼친 조기 사망자 수의 비율은 딱 1%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중국이랑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 미국이랑 캐나다도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케이스를 비교해서 보면 캐나다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해 나타난 조기 사망자 수는 이 목록에 기재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여행을 가야 될까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제 교역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이 조기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중국만 보시면 이 국제 교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각 국가가 본인들의 소비를 위해 발생시킨 미세먼지에 의해서 나타난 조기 사망자 수는 한 80만 명 정도로, 한 20% 정도로 감소한 수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20%는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 각국의 선진국들에서 소비를 위해 발생된 초미세먼지에 따른 원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조 및 제품 생산을 위해 발생된 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이 국제 교역을 통해 이득을 본 선진국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국제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내 자국민들의 소비를 위해 발생된 초미세먼지에 의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조기 사망자 수의 비율이 34.3%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이웃나라라는 게 약간은 좀 슬프기는 합니다. 자, 지금까지 5번째 언박싱 주제로 바로 이 중국의 초미세먼지 연구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중국이 모르쇠로 일관하기보다는 국제적인 협조를 구하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주제를 가져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자국 내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던지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교역에 따른 책임이든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전 세계 국가들의 국제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의 파이를 키울 수만 있다면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도 협조를 받는 만큼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그 책임의 무게를 더 크게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 외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짜로 정말로 대단한 과학적인 아이디어는 미래의 과학자가 되실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쫙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